그러니까 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. 이게 이제 1심의 판결이지 않았습니까? 2심 판단이 이렇게 확 바뀐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사실 우리가 이게 사석에서는 뭐 이렇게 장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SK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줬을 거다. 이런 얘기는 사실은 사석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게 법원에서 과연 인정이 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. 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입증을 통해서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인정이 될 것인가가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도 그게 관건이었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만약 뒤집어진 부분은 이 어음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음이 어떤 거냐면 그 91년에 노 전 대통령이 이 최태원 회장의 이제 선대 회장한테 이 300억 원을 비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50억짜리 어음을 6개를 받았는데 그 사진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게 1심에서는 이게 제출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제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로 낭설로 하는 것처럼 장인이 많이 도와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증거를 토대로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 준 것 같습니다. 혼인 상태를 존중했으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. 이렇게 재판부가 분노했다고 하는데요. 이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이게 사실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게 훈계를 할 수는 있거든요. 어떠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거나 훈계를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 사건에서 사실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 부분도 좀 사실 변호사로서 좀 이례적인 부분인데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이제 질타를 했었던 이유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 유책 배우자로서 보이는 행동 때문입니다. 일단 2008년 이전에, 그러니까는 최태원 회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뭐 혼인의 파탄 사유가 본인이 뭐 다른 여인을 만나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났다라고 했지만 이 뭐 드러난 편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이전에부터 이미 혼인이 파탄되기 이전부터 뭔가 다른 관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혼인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배우자로서 소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일부 일처제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본 것 같습니다. 네, 아이들이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해요. 이 부분도 영향을 줬을까요? 네, 이 부분도 아마 인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이 세 자녀가 아버지는 전혀 이 부분을 반성하지 않는다. 합리적이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로 해서 엄마의 편을 들어서 이제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도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 최태원의 회장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. 사실은 이런 뭐 사회 상규상 사실 어긋난다. 이 부분을 좀 질타한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평론가님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? 사실 이제 이 위자료나 또 현금에 관련돼서 아까 이제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화감을 주는 사안인데요.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떻게 1심하고 2심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가라는 점들을 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거 자료가 이제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.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꼭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